자, 오늘은 74쪽 나갈 차례죠? 네.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 대비를 서서히 시작할 시즌입니다. 그리고 고쟁이 특강도 거기에다가 발맞춰서 지금쯤이면 좀 이렇게 끝부분까지 좀 나가놓으면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꼴랑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그 진도를 뭔 수로 다 맞춥니까? 나 너무 뻔뻔합니까? 선생님 말 틀리지 않죠, 그죠? 우리는 하는 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쨌든 합성함수까지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합성함수까지는 제대로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278번까지 숙제로 나갔었나요? 네. 어떻게 잘 되던가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풀어서 한 번에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요. 오늘 오전에 가서 선생님이랑 그 테스트 본 학생들이 있죠, 그죠? 선생님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가 쉬웠다.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어려웠다. 레벨이 어려워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2, 7, 8번 한 번에 풀어서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여기 본 수업을 나랑 같이 듣든 아니 듣든 다 필요 없습니다. 특강 들을 때는 다 특강 듣는 선생님 제자들이거든요. 특강 수업을 듣는 학생은요, 이 고쟁이를 풀 때 풀고 나서 맞았으면 반드시 해설하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틀리면 해설 보지 마세요. 그냥 남겨놓으세요. 질문하세요. 질문도 안 받아줘요. 선생님이 시간 없다고요? 그럼 버리세요 그냥. 차라리 맞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설 맞춰보세요. 특히 여기서 한번 풀었는데 틀렸네. 틀렸네. 네. 틀렸는데 다시 풀었는데 왜 씨발 또 틀렸네. 양아돌아. 세 번째 풀었는데 맞았네. 두 개 맞았어. 이씨 왜 자꾸 오답인 거야? 해설 맞춰봐야죠.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틀렸구나. 그 순간이 바로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활용 점정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무식한 인간들 활용 점정이 뭔지 알아요? 활용 점정이 뭔지? 뭐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어. 알아요. 뭔데? 빨리 설명해봐. 3, 2, 1. 평균 기술이요. 죄송합니다. 벽에다가 용 그림을 그렸는데 네이버에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벽에다가 용 그림을 그렸는데 절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화가가 그 용을 딱 그린 거야. 훌륭하게 그린 거야. 담벼락 이만한 거에다가 스님이 와가지고 훌륭한 그림이라고. 근데 왜 눈은 안 그리셨습니까? 라고 화공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화공이 그러더래. 화공이라는 표현을 써 옛날에. 기술자, 그림 그리 기술자. 옛날에 다 그렇게 불렀대요. 여기다가 눈을 그리면 용이 살아난다는 거야. 자뻑이 너무 심한 거야. 자기 그림이 너무 잘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되도 않는 개소리라니까. 그림 그린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지. 뭐 잔금 받고 싶으면 눈깔 빨리 그리라고 그랬겠지. 물 스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 눈을 딱 그리는 순간 용이 진짜 날아가 버렸대요. 거기서 나온 고사가 활용점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인트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전체적인 뭔가의 기술을 갖다가 아니면 작품성을 갖다가 완성을 만드는 거 활용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맞았을 때 해설을 보고 비록 맞았지만 본인의 부족한 점을 갖다 마저 채우고 마무리를 짓는 거, 이 과정이 활용점정이에요. 정말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럼 본 수업 때 왜 이럴 때는 그런 말씀 안 해주십니까? 본 수업 때는요, 또 그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걔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요 앞뒷방 다 짜가먹고요 해설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서 그냥 모르면 나중에 몸 보고 베끼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설지는요 딱 잘 쓰는 약이고요 못 쓰면 독약이에요. 진짜로 반드시 맞은 경우에만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충 풀었는데 맞으면 그것도 보내요. 맞으면 무조건 해설을 볼 자격이 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279번도 숙제로 하시고요. 279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79번은 케바케? 그래요. 케바케는 맞는데 279번은 어떻게 일단은 F 바로 F K가 8이 돼서 요거를 치환을 하셔도 되고 그냥 봐도 되는데 일종의 알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F 알파가 8이 되는 알파를 찾아야죠. 그죠? 네. F 알파가 8이 되는 이거인 알파 값을 찾아야죠. 근데 거기 fx가 있죠. fx가 f 알파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f 알파는 거기 두 개가 다 f 알파의 자격이 있는데 내가 x제곱만 알파로 했으니까 알파로 해야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3 이걸 f 알파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 수 있다는 8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 넘겨서 풀었더니 알파가 뭐하고 뭐가 나오더라?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근데 이걸 선택하려면은 대신에 알파는 어떤 영역이어야 됩니까? 거기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짜 알파는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저기 알파 자리에 5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다시 FK가 5가 되는 거를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푼 게 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반 문제 푼 거예요. 반. 왜냐하면 F알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걔는 1차 방정식이니까 알파가 하나 나오겠죠? 하나가 나왔는데 영역 만족하면 그 하나 통과되는 거고요. 거기 있는 0보다 작다가 만족이 안 되면 걔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이제 이쪽으로만 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자부하는데 고1 때는 이거를 푸는데 좀 헷갈렸지만 이게 나중에 수투 이쪽 미적분 가면 이런 해설이 또 나오거든요. 내가 작년에 이걸 왜 헷갈렸을까 싶을 정도로 올해는 잘한다. 레벨이 달라진 거야, 그 학생이. 학년이 올라간다고 레벨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고1 때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낙타가 사막을 건넌다는 마음으로요. 정말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당장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건데. 왜 fx에서 두 개 갈라치기. 통상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F 합성 FK 그 정도야 늘 있는 일인데 F 합성 FK가 아니라 F 합성 F8을 구해라. 그건 다 해. 제 친구 못하는데요. 걔는 뭐 한 7등급 미친가 보지. 그런 친구들 말고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해. 끝까지 끊기지 않고 정확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279번 숙제를 하세요. 네. 280번도 숙제입니다. 자, 280번 조금 또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꼭지점 좌표 뭐 알겠고
우선은 꼭지점 좌표도 주어져 있고 그 이차함수 절편도 3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마음만 먹으면 fx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리고 직선 y는 gx하고 x절편이 같다. 그리고 gx는 y절편이 1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fx 관계식으로 잡을 수 있고 gx도 관계식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요, 보세요. 기억 하나만 봐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f 합성 gx는 0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실근, 여기서 얘기하는 근이라 하면 누굴 말하는 거죠? X.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x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애들이 한글로 나오면은 되게 상징적으로 보는데 분명히 실근은 요거예요. 요거에다 뭐를 잘 넣으면 g 계산하고 f 계산해서 빵 나오는 그런 x 값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은 2개. 그게 맞냐 틀리냐를 밝혀달라, 이런 얘기죠. 물론 풀이는 어떻게 갈 거냐면 또 요 자리를 알파로 만들어주는 알파가 누구냐를 먼저 찾을 거지만 의미는 원래 요걸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은 g하고 계산해서 g 거시기 계산해서 f 무엇이기 해서 빵 나오면 그게 근이라 이거잖냐. 그걸 찾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x를 모르니까 거꾸로 푸는 거라 이거지. 그럼 그림 보고 대답해 보세요. f 알파가 0이 되려면 그 알파는 얼마하고 얼마입니까? 3이라고. 3만 대답하면 안 돼요. 모두 마이너스 대답. 7. 마이너스 7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핵심. 나 fx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갑다고 덮어놓고 싶고 하면은요 헛수고 될 수 있어요. 덮어놓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히 gx가,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보면 안 돼. 선생님 수업 왜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푸는 스타일이나 판서도 자꾸 카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걸로 흉내를 내란 말이에요. 다 원숭이 같이 생겼잖아요. 흉내 내세요. 여학생한테 원숭이 같이 생겼다는 건 좀 그렇죠, 그죠? 예, 다스리 빼놓고 뭐 같이 생겼다고 그거야.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바로 알파가 gx니까 그 gx가 3 또는 gx가 마이너스 7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는 됐어 하고 gx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gx가 3과 같다의 근 x값 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y는 gx하고 y는 3하고 그의 그렇지 아니지 교점으로 끝나면 안 되지. 교점에 x좌표. 그러니까 맨날 공부했어? 이게 대답 안 나오면 공부 안 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래프가 누구누구 필요한 거예요? y는 gx하고 y는 3하고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y는 gx는 거기 있죠? 예. 있잖아요. 그쵸? 네. y는 3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옆으로 지. 그러면 얘랑 교점 하나니까 얘랑 교점이 하나겠죠. 왜냐하면 gx는 일차함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확인해야 될 거, x가 제한 범위가 있을 수가 있죠. x가 제한 범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생성이 돼도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주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눈 씻고 어디를 찾아봐도 제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제는요 fx, gx 관계식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80번을 푸는데 280번을 갖다가 푸는 과정, 풀이 중에 f와 g의 관계식을 이용했다. 이 학생은 공부 안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관계식을 이용하지 말고 풀어내셔야 돼요. 선생님 그걸 안 풀어보시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이죠. 네. 이 문제는 거기 주어진 그래프만으로만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관계식 이용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디귿이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디귿하고 기억하고 딱 하나 벌써 비교해야 될 포커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결국은 gx와 상수의 비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놈은 1대1 대응이에요. 위로 끝없이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니까 그런 놈이랑 이 y는 3이라는 직선이니까 교점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디귿은 마지막에 fni까 fx하고 비교를 할 거라고. fx는 1대1 대응도 아니고 상한선이 6이기 때문에 6을 넘어가면은 직선하고 교점이 없을 거고 6보다 미치면 딱 6이면 교점이 하나일 거고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제한범위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니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은은 그림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fx 구해서 제곱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순수 f와 g로만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g제곱을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야죠. 그럼 f-g는 0, 그것도 되고 f 플러스 g는 0, 이것도 되겠죠? 네.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f-g는 0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f와 g가 같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fx 그래프와 gx 그래프하고의 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교점의 x좌표예요. 거기까지 말해야 돼요. 해니까. 그럼 f 플러스 gx는 어떻게 해야 돼요? fx는 마이너스 gx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gx는 마이너스 fx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f다. 그럼 마이너스 f 그래프는 정확하게 무슨 축대칭? x축대칭이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냐 미쳤나 보다. 마이너스 f하고 g하고 하려면은 마이너스 f를 이렇게 그려서 g하고 비교를 하든가 아니면은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gx 그래프를 그려서 f하고 비교하든가 이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 경우는 인수분해의 목적이 곱골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곱이퀄 0이니까 그게 가능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f제곱의 그래프가 없어요. 그림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g가 1차함수죠. g 제곱하면 몇 차함수 돼요? 2차함수. 그러면 g하고 g 제곱은 비슷한 게 있어요? 전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커브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g와 g 제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문제에서 기억했어, 디귿했어. f 제곱 그래프가 없네.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f가 2차 함수인데 f 제곱이 4차 함수인데 니네가 무슨 수로 하냐. 나중에 수투 가면 4차 함수 배워요. 그럼 또 4차 함수를 구하는 또라이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4차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하면 제곱이 아니라 차수가 어떻게 되니까 낮아지니까. f와 g의 비교, f와 마이너스 g의 비교 이렇게 해서 교점 있는 대로 다 긁어보는 거예요.
공통적인 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실근 개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교점 개수만 따지면 되죠. 교점의 X죠. 그렇지, 교점의 X좌표 개수가 4개면 교점의 개수도 4개니까. 그래서 교점 개수만 따지면 되는데 디귿은 조금 더 물어보고 있어요. 실근의 합을 구해라. 그럼 이 문제야말로 실근을 일일이 다 구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들아, 여기 봅시다. 자, 카메라 밖이라서 화면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차함수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요 추계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라고 해볼게요. 응? 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거 gx도 직선이지만 이거는 그래도 gx잖아요. 네. fx, gx. 그거하고 요 y는 3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 근데 우린 지금 다 y는 3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이렇게 y는 11이라는 직선이 지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교점의 x 좌표 이거 두 개 더한 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1학기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다 까먹은 거예요. 이제는요, 잘 들어두세요. 고1 때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거 날려갖고 큰일 나요. 그대로 시험에 다 나와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와 얘의 정가운데가 얘잖아요. 네. 평균이잖아요. 다시 양쪽 숫자의 정가운데는 두 숫자의 뭐다? 평균이잖아요. 외워야 돼요. 아니면 적어놔야 돼요. 두 숫자의 정가운데 숫자는 두 수의 뭐에 해당된다?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10으로 쓰면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지저분하게 쓰는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봐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 줄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예요? 10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y는 11이라는 이 11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